사상하단선 209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부산시 감사에서 물막이 벽이 문제라는 결론이 최근 나왔는데요. 전문기관에서 물막이 벽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시공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하단선 209 현장. 트럭 2대가 빠질 정도인 깊이 8m 규모의 초대형 땅꺼짐이 생겼습니다.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는 공사보다 노후화된 주변 관로 탓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공법대로 하면은 물이 그 정도 하루에 370mm 이상 오게 되면은 버틸 하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취재진은 시공사가 작성한 안전점검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209 땅꺼짐 이틀 전인 9월 19일, 지표수와 지하수 차단 상태가 적절했는지, 누수와 토사 유출이 없도록 했는지 등의 항목과 관련해 이상이 없다고 표시했습니다. 사실상 누수와 관련한 대비 체계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지하사고조사위와 부산시 감사에서는 누수를 막기 위한 차수벽 부실 시공이 땅꺼짐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안전점검표가 유명무실했던 것인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안전점검표 항목도 부실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전 국토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점검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된 물막이벽 관련 공법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입 목적에 맞는 주입률 준수 여부와 주입 결과 확인 방법 적절성 등을 강조했지만 209 물막이벽 시공이 이뤄진 6년 동안 관련 점검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이 재차 확인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독 권한 대행을 감독한테 맡겨놨잖아요. 그 감독 권한 대행하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면 월거입니다. 저희들은 중간 역할만 하는 거죠. 부산시가 사상하단선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면서 교통공사의 책임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네, 이처럼 연이은 땅꺼짐 발생에 대한 부산시의 사후 약방문식 대처 역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산하기관과 부서 간의 책임 미루기 양상까지 빚어지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판입니다. 계속해서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무려 14번. 이 가운데 2번의 대형 땅꺼짐에 대해서만 부산시가 감사를 벌여 부실 시공과 관리감독 허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차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부산교통공사가 대책 마련만 지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요. 하지만 공사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의 인식은 다릅니다. 이 큰 조직에 감사를 하면 대체적으로 그 정도 나옵니다. 이걸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일 지금 자세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기존 지하 매설물들의 관리 부실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게 교통공사 입장입니다. 밑에는 전부 다 슬러지로 다 찼습니다. 물 자체가 안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기존의 과거의 관로는 이미 엉터리 관로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청 내 부서 간 보이지 않는 물밑 신경전도 감지됩니다. 교통공사는 철도 시설과, 지하 안전은 도로 계획과, 하수관로는 공공하수 인프라과 담당입니다. 관련 부서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지반 침하 특별대책 상설 TF가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동상이몽입니다. 1차 감사 결과를 두고도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여기에다 공사 과정은 물론 착공 전부터 여러 위험을 감지하고도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쉬쉬한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09에 대한 특별감사를 긴급 지시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 인사인 감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샅샅이 들여다봐야겠다는 문제의식이 작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야권까지 부산시의 뒷북 대응과 난맥상의 공세를 높이면서 박형준 시정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대한항공 통합체제 아래 지역 거점 항공사가 중장거리 노선 취향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항공기획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K-팝, 외국인 유학생 등 영향에 힘입어 부산, 자카르타 직항 대기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부산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코로나 기간 10,000명대로 뚝 떨어졌지만 가파른 회복세로 지난해 8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이쪽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다이렉트가 되면 시간 전략이 한 6시간 정도 이상. 부산 경남 신발 제조업체 140여 곳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정도여서 지역 산업계 잠재 수요도 많습니다. 인천을 가게 되면 하루 한 13시간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발협회에서 아마 이거를 추진하신 것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도 큽니다. Well, it's great for the Busan industry, but no matter which economy, can be for the movie industry, the tourism industry, whatever. If you have more people coming here, that will develop the local economy, so it's a great thing for the city. 직항으로 생긴다면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김해공항에서 바로 출발하는 게 없어서 인천공항을 들려서 이제 출국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어부산과 진에어 모두 부산 자카르타 노선 운수권을 확보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신규 취항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취항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국토부에 약 30차례 건의해 지난해 5월 어렵게 따낸 운수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1년 정도의 이제 그 운수권을 확보하고 그 기간을 갖다가 취항할 수 있는 기간을 보통 통상적으로 줍니다. 하고 이제 그 뒤에 계속적으로 취항할 수 있는지 이 항공사들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또 대안을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판단을 또 하겠죠. 이에 대해 에어부산은 지난 1월 항공기 화재로 추가 항공기 확보가 어렵고 진에어도 항공기 확보가 여의치 않아 검토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 뒤 LCC 3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장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단거리 노선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합병이 됐기 때문에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진에어나 에어부산 둘 중에 한 항공사라도 취항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측면에서 그런 충분한 수익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어부산이 대한항공에 흡수되면서 우려했던 지역 거점 항공 지위 상실은 물론 동남권 관문공항의 꿈도 사라지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산청구는 산불 이후로 봄철 관광객들마저 줄면서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광객 유치가 더 절실한데요.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상품까지 마련해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사해담초는 산청군의 대표 관광지이지만 올봄은 골목이 한산합니다. 매년 이맘때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산불 이후로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관광객이 막 벚꽃 시즌이라서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영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매출이 예전에는 뭐 10이면은 올해는 한 5, 3 그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남사해담촌뿐 아니라 산청군 다른 관광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방문객 수는 4% 정도 줄었지만 소비도 크게 줄면서 체감되는 감소폭은 더욱 큽니다. 산청군은 올해 산청 방문회를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로 방문객들이 발걸음을 멈추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착한 여행 캠페인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산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2인 이상 관광객에게는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지역 상품권은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효과가 돌아가 지역 경기에 곧바로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주요 관광지의 산불 피해 지역인 시천면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웰니스 광역시티 투어도 선보입니다. 또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황매산 철쭉제도 모든 준비를 마치고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산불이 크게 나는 바람에 조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꽃은 뭐 예년보다 더 좋게 필 것 같아가지고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대행산불이 나나 놓으니까 국민들 전체가 뭐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좀 더 위로해 줬으면은. 산청구는 여행업계와 협업, SNS를 통한 홍보, 초청 행사 등 관광 홍보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와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지역에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청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 관광 활성화를 통해 가라앉은 지역 경제 회복에 나선 산청군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비가 온 뒤에 힘차게 솟아나는 죽순을 우후죽순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남 거제에는 이런 우후죽순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기후 탓에 수확이 늦어지고 수확량도 급감하면서 죽순 생산까지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게 뻗은 푸른 대나무들 아래 원뿔 모양의 죽순이 돋아나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에 심겨진 3만 5천여 그루의 맹종죽 아래가 온통 죽순 밭입니다. 대나무 가운데 가장 큰 맹종죽은 죽순의 품질이 높아 식용으로 선호합니다. 하지만 보통 3월 말이면 수확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제 겨우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정도 우리가 첫 수확을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4월 말이 다 돼가는데 그 작년 기준을 했을 때는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지금 뭐 이제 시작 끝이 이런 느낌. 또 여기에 올 봄 비도 적게 내린 데다 꽃샘 추위 등 쌀쌀한 기온 탓에 수확량도 30에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교차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꽃샘 추위도 오래 갔고 강수량도 적었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한 30%에서 40%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경남 거제는 맹종죽 군락지로 한 해 전국 죽순 생산량의 70%인 117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특히 죽순만 수확하고 버려지던 맹종죽에서 잎 가루로 디저트를 만드는 등 새로운 소득원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죽순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대나무 잎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대나무 잎을 활용한 무언가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디저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늦어진 수확 시기에 수확량도 줄었고 산불 여파로 거제 맹종 대나무 축제도 취소되면서 죽순 재배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의료용 산소치료기 제조업체에서 기기 압력을 검사하는 도중 용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50대 작업자 1명이 숨졌고 인근에 있던 40대 작업자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 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74주기 합동위령제가 오늘 거창 사건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추모식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과 헌화에 이어 거창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학생 추모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양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경남 김해시의 특수교육 대상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 3월 문을 열 김해 제2특수학교는 김해시 두촌면 농소리 일원에 연 면적 11,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돼 학생 205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본격적인 착공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경남 밀양시의회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 지방이라는 말을 지역으로 수정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밀양시의회는 어제 열린 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수도권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자존감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면서 위계서열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목포 해양대와 통합을 추진 중인 국립한국해양대가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 전략을 분석하는 실천대회를 열었습니다. 두 대학은 통합이 이뤄지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권 해양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내다보면서 글로벌 해양허브 선진도시인 싱가포르의 지산학 모델을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4월 들어서는 주말만 되면 날이 굳어졌는데요. 내일은 모처럼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낮에는 오늘만큼이나 온화해서 나들이 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무척 쌀쌀하니까요. 옷차림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다시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경남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하겠지만 동쪽 지역은 오전에 공기가 탁할 때가 있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내륙은 4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 낮이 되면 진주 23도, 합천 25도로 일부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 21도, 거제 20도, 밀양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은 19도, 김해 22도, 양산은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